정말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. 한 초등학생의 죽음. 그리고 오늘 법정은 바로 그 무게에 대한 답을 내려야만 합니다.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이고 또 무거운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. 저와 함께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때는 2025년 2월, 대전의 한 초등학교였습니다.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,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은 집으로 향했죠. 하지만 한 아이는 그날 하굣길이 마지막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. 아이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.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로 오늘. 길고 길었던 재판의 첫 번째 결론,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입니다. 과연 법은 이 끔찍한 비극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? 지금부터 그 재판의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.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요, 가해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학교의 전직 교사였다는 점입니다.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신뢰를 완전히 배신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. 범행은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. 먼저 그날 수업이 모두 끝나기를 기다렸다가요, 아이를 사람이 없는 시청각실로 데려갔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사용했죠. 검찰이 바로 이 지점, 미리 준비한 흉기라는 점에서 이 범행이 절대 우발적인 게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제 법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검찰은 이 사건이 얼마나 잔혹하고 또 계획적이었는지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. 검찰의 선택은 바로 사형이었습니다. 가해자를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, 이렇게 주정하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겁니다. 이 한마디가 이 사건이 가진 사회적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. 자, 검찰이 이렇게 사형이라는 강수를 두자 변호인 측은 크게 두 가지 논리로 맞섰습니다. 그 키워드는 바로 참회, 그리고 심신미약입니다. 변호인 측이 첫 번째로 꺼내든 카드는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. 86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, 가해자가 재판을 받는 동안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개수입니다. 무려 86분이나요. 나는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, 이걸 보여주기 위한 핵심 근거였던 거죠. 자, 바로 여기서 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 드러납니다. 86번이나 사과를 했다는 이 행동, 과연 이게 진심일까요? 아니면 그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전략일 뿐일까요? 당연히 진정성에 대한 의심과 비판이 정말 거세게 일었죠. 그리고 변호인의 두 번째 핵심 주장은 심신미약이었습니다. 이게 뭐냐면 범행을 저지른 당시에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100% 다 물을 수는 없다는 법적인 주장이에요. 이 주장 역시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. 이렇게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과 참회와 심신미약을 고려해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야기는 다시 오늘 1심 선고일로 돌아옵니다. 결국 재판부가 내릴 판결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첫째, 범행은 계획적이었나? 둘째, 그 86번의 반성은 진심이었나? 그리고 셋째,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가? 재판부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.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과연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한 인간의 진정한 참회라는 걸 판단하고 증명하는 게 가능할까요? 오늘 내려질 판결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한 가지 대답이 될 겁니다.